나의 배터리야. 안녕하십니까. 이 늙은 교수 희망석에 다시 사올립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산책을 하며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제 나이가 어느덧 100세를 넘기며 깨달은 귀한 진실 하나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제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저도 모르게 말이 길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가슴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한갑이라는 고개를 넘긴 나이에 친구를 만나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혈기와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50년,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가 정작 익혀야 했던 것은 화려하게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입을 다물 줄 아는 지혜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즉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친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내 형편 좀 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날까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속마음을 너무나 순진하게만 보는 것입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동양의 깊은 지혜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일지라도 돈 문제만큼은 뚜렷하게 선을 그으라 했습니다. 하물며 아무리 가깝다 한들 친구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친구보다 조금 더 넉넉하고 형편이 좋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랜만에 벗들이 모인 자리에서 요즘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이 이만큼이나 된다고 넌지시 말을 꺼냅니다. 혹은 우리 집값이 예전보다 이만큼이나 껑충 올랐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지요. 남은 재산을 어떻게 굴려서 불리고 있다는 말을 은연중에 내비친다면 과연 그 말을 듣는 친구가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겉으로는 웃으며 참 성공했네, 대단하네 하며 박수를 쳐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 친구의 뒷모습에는 왠지 물을 쓸쓸함과 자괴감이 차오를 것이고 본인도 모르게 미묘한 시샘의 감정이 스며들긴 마련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친구가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남과 나를 견주어 보게 되는 본능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형편이 힘들어져서 그 아픈 사정을 친구에게 털어놓는다면 또 어찌 될까요? 처음 한두 번은 진심 어린 위로를 받겠지만 사는 게 팍팍하다는 하소연을 친구에게 자꾸 쏟아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은 따뜻한 위로가 돌아오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그 모임에서 은근히 부담을 주는 존재라 되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고도 야속해서 나보다 잘나 보이는 친구 앞에서는 마음이 작아지고 나보다 못한 처지의 친구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그 좋았던 우정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정이 깨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코 거창한 배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의 주머니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아주 짧은 대화 한마디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예순이 넘으면 친구는 그저 서로의 고단한 마음을 보듬어주는 동반자여야지. 내 인생의 성적표를 남과 비교하며 채점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일구어낸 돈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아주 든든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를 남에게 자꾸 보여주며 뽐내려 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과 친구 사이를 툭 가로막는 단단한 담벼락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벗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김교수, 그럼 친구를 만나서 돈 이야기 빼고 무슨 재미로 대화를 나누나 하고 말입니다. 나의 벗들이야. 돈 이야기 말고도 우리가 소중하게 나눌 이야기는 세상에 정말이지 가득합니다. 오늘 길가에서 마주친 이름 모를 뜰꽃의 소박한 아름다움이나 최근에 가슴 깊이 읽었던 책 속의 좋은 구절을 나누는 것, 혹은 우리가 젊은 날 함께 땀 흘리며 누볐던 그 언덕바지의 아련한 추억들 말입니다. 이런 귀한 이야기들이야말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살찌우는 참된 대화입니다. 그러니 부디 늙은이의 말을 마음 깊게 간직해 주십시오. 내 지갑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는 오직 나 자신, 그리고 저 하늘만이 아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내 곳간의 곡식이 얼마나 쌓였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은 내 노후의 평안함을 남들의 얄팍한 자비심에 맡겨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인생의 고수는 자신을 감춤으로써 오히려 품격을 높이고 상대를 깊이 배려함으로써 그 귀한 관계를 단단하게 지켜내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친구를 만나면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각 기분 좋게 먼저 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떠니 저떠니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지켜주고 그 소중한 인연을 무덤까지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현명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식 농사가 세상 제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갑이지라고 어르덧 칠수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내 인생에서 이룬 성취보다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뼛속 깊이 새긴 아픈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들 앞에서 내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훗날 내 노후에 찾아올 지독한 외로움을 미리 예약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흘러가기 마련이지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이번에 승진해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내 피부치가 잘 풀리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저 흐뭇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한마디 보태고 싶은 그 부모 심정을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입이 간질거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인격체지요. 자식의 성공은 그 아이가 흘린 피땀과 하늘이 준 운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흔들어댈 전리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식의 성취를 마치 내 가슴에 단 훈장인 양 친구들 앞에 내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주고 축하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심,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 중에는 자식이 사업에 넘어져 속이 실카맣게 타들어가는 이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작을 찾지 못해 부모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식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는 아픈 손가락을 둔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 내 자식이 승질에 내 효도를 하네하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의 쓰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짓과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자네 자식 참 잘 키웠네라고 덕담을 건넬지 모르지만 돌아서는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흔히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고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식 자랑을 입 밖으로 낼수록 부모의 얼굴은 더욱 초라해질 뿐입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자식의 배경밖에 없는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노인은 자식의 높은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깊은 인품과 지혜로 스스로 빛나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그런 안타까운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을 일삼던 친구가 어느 날 자식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자 부끄러움의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방 안에 갇히는 경우를 말입니다. 내 행복의 기준을 자식에게 두면 자식이 흔들릴 때 내 인생 전체가 뿌리째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 이야기는 그저 누가 물어보면 짧게 답하는 정도로만 그치십시오. 대신 친구가 털어놓는 나쁜 자식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네 마음고생이 많겠네. 다 지나갈 걸세 하며 어깨를 툭 다독여주는 그 따뜻한 침묵이 100마디 자식 자랑보다 당신을 훨씬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잘난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결코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식들을 묵묵히 믿고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친구의 자식 또한 내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이에 가져야 할 진정한 여유입니다. 부디 자식의 영광을 내 입으로 소란스럽게 떠벌리지 마십시오. 부디 자식의 영광을 내 입으로 소란스럽게 떠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자식이 받을 복을 제 손으로 깎아먹는 일이며 소중한 친구를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빛나길 바란다면 부모인 당신이 먼저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법이고 속이 꽉 찬 벼이삭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오롯이 나라는 사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것이 서로의 우정을 지키고 남은 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와만사선이라 하여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을 하지요. 하지만 일생을 살다 보면 어찌 매일 화목하기만 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칼로 물백이라는 싸움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나 자식과의 불화는 어느 집이나 담장 너머에 몰래 숨겨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세 번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안의 허물, 즉 부끄러운 치부를 친구나 지인에게 함부로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게 고달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대어 위로받고 싶어지죠. 내 남편이 이 나이 먹도록 여전히 철이 없다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거나 사위가 무능해서 내 딸 고생만 시킨다는 식의 하소연들 말입니다.
당장 입 밖으로 내뱉을 때는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맞장구 치며 같이 욕해주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친구뿐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부디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무심코 내뱉은 지발의 흉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말은 옮길수록 커지고 상처는 보일수록 더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오늘 내 손을 잡고 위로해 주던 친구가 내일도 여전히 내 편일 거라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그 불어오는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던진 집안 이야기는 시간이 흐른 뒤 남들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붙고 왜곡되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집 아들이 사실은 이렇다더라. 그 집 부부 사이가 껍데기뿐이라더라. 하는 식의 헛소문은 여러분의 인품을 갉아먹고 결국엔 소중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힙니다. 가족의 허물을 남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친구를 만나는 자리는 서로의 남은 생을 축복해주고 좋은 기운을 나누는 귀한 자리여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집안의 어두운 이야기나 싸운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을 진심으로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딱한 마음에 들어주던 친구들도 반복되는 불평과 한숨소리에 지쳐 하나둘 당신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병처럼 잘 옮아서 당신의 하소연이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결국 텅 빈 고독만 남게 됩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반드시 가족 울타리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집안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해결하려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은 여러분의 아픈 사정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 사실 그럴 책임조차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나의 아픈 구석을 확인하고는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깃거리로 삼기 십상입니다. 만약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을 때는 차라리 고요한 산책길을 걸으며 말없는 나무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아니면 하얀 종이 위에 일기로 써내려가며 마음을 쏟아내 보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침묵이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내 안의 요동치는 갈등을 밖으로 터뜨리지 않고 스스로 사겨낼 때 비로소 어른으로서의 단단한 마음 근육이 생겨나는 법이지요. 집안의 내밀한 비밀을 묵묵히 지켜내는 것은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소중한 방어선입니다. 그러니 내 집안의 어두운 그늘은 가슴에 묻어두고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저 허허 웃으며 서로에게 덕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만 나누십시오. 그런 태도야말로 내 소중한 가정을 보호하고 벗과의 우정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내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온전하게 잘 걸리는 집안엔 이 늙은이가 100년을 살면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을 무겁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노년의 평화를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벗들이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오래된 서재의 한 권 책이 쌓여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수많은 책 중에는 반짝이는 성공의 기록도 있겠지만 차마 남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얼룩이나 깊은 후회가 서린 문장들도 분명 적혀 있겠지요.
환갑을 지나 인생의 노을이 아름다운 황혼기에 접어들면 사람은 문득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지는 고백의 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 내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잘못이나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깨끗함에 대한 믿음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너무나 쉽게 부서진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세상에 둘도 없이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도덕적인 흠결을 굳이 밖으로 꺼내 보여주지는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결코 용기 있는 솔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에게 언제든 나를 아프게 판단하고 휘두를 수 있는 채찍을 제 손으로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음흉하고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겉으로는 다 이해한다며 위로해 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사람도 결국 별 수 없구나며 당신을 은근히 낮잡아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의 권위와 단단했던 신뢰는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지켜온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단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자칫 거짓된 모습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순식간에 헛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오래전에 가졌던 원한이나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했던 마음, 혹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던 일들은 죽는 날까지 가슴속 깊이 묻어두어야 할 비밀입니다.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당신을 더 믿어주기보다는 언젠가 나에게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경계심을 품게 되기 마련입니다.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서로의 밝고 좋은 면을 비추어주며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지 서로의 어두운 구덩이를 억지로 발쩍 확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가슴 깊숙이 박힌 심리적인 상처나 아픈 기억들을 너무 쉽게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모진 일을 겪어서 사람을 잘 못 믿는다는 말들은 잠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마음이 약한 사람 혹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남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넉넉한 나무가 되어 주어야지. 남의 밝은 기운을 뺏어가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난날의 잘못이 자꾸 발목을 잡고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늘과 대화하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몫입니다. 진실한 뉘우침은 사람들 앞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남은 생을 더 바르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것이지요. 내 안의 어둠을 굳이 밖으로 끄집어내어온 동네에 알리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마음일 뿐입니다. 벗들을 만날 때는 그저 오늘 우리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과 내일을 향한 작은 희망들을 이야기 나누십시오. 이미 사라진 과거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어 지금의 소중한 평화를 깨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날은 이미 멀리 흘러가 버린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 강물 밑바닥에 조용히 가라앉은 앙금을 굳이 휘저어서 지금의 맑은 물을 흐리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만의 비밀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의 입술에는 신중한 힘이 있고 그 눈빛에는 셔만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는 법입니다. 남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나만의 빈 공간을 남겨둘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되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반에는 더 이상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깊은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법이지요. 그러니 지난날의 허물은 조용히 덮어두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묵묵히 정성껏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당신의 고귀한 품격을 지켜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편안함을 선물하는 길입니다. 마음에 참된 평온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공감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입을 무겁게 하는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것들이여, 말을 아끼는 그 침묵은 결코 용기가 없거나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인연들을 보호하는 가장 깊고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간곡한 말씀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인생의 저녁 놀이 붉게 물들어가는 이 귀한 시기가 되면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곤 하지요. 그래서 내가 떠난 뒤에 남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노년에 어디서 지낼지 같은 내밀한 계획들을 주변에 미리 다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다 안 내보이는 것이 오히려 평온한 노후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력은 떨어지고 마음 기댈 곳은 하나둘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때 내 경제적인 관리나 유산 분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미리 꺼내놓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욕심이나 시샘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이 집은 나중에 네 몫이라 미리 못을 받거나 친구들에게 내 노후 자금은 걱정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를 향하던 순수한 마음들이 조금씩 건들되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곁에 모이게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매서운 시선까지도 함께 불러 모으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속사정을 미리 알게 될 사람들은 이제 당신이 잘 지내는지보다 당신이 말한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이미 제 것인 양 착각해서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형제끼리 서로 등을 돌리며 다투게도 되지요. 친구들도 은연중에 당신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반대로 당신의 넉넉함을 시샘하며 슬그머니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진실로 삶의 지혜를 깨달은 어른은 자신이 준 마지막 패를 결코 남에게 미리 내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소중한 계획은 마지막까지 내 가슴 속에 깊이 품고 있다가 가장 날맞은 때가 왔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조용히 실천하면 그뿐입니다. 입 밖으로 낸 계획은 어느새 무거운 약속이 되어 나를 올가매기도 하지만 침묵 속에 간직한 계획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유가 되어줍니다. 또한 남들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노라고 길게 다짐을 늘어놓는 것도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제부터 욕심 다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겠다는 식의 장담 같은 것들 말이지요. 매달 이만큼씩 기부하며 살겠다는 선언 같은 말들은 혹여나 지키지 못했을 때는 부끄러움이 되고 지켰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높아진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네 노년의 삶은 화려한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성껏 살아가는 그 묵묵한 뒷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의 벗들이여,
이 늙은이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바로 고요함 속에 있더군요. 맑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도가 일어 바닥에 진흙이 떠오르듯이 내 삶의 은밀한 계획을 세상에 던지면 평화롭던 내 주변이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고 다가올 내일의 준비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 나가십시오. 혹여 누군가 당신의 노후 대책을 묻는다면 그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 뿐이라며 넉넉한 웃음으로 답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숫자나 장수 같은 세세한 사정은 오직 당신의 낡은 일기장과 믿을 만한 법적인 조언자만이 알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침묵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에 새긴 이 침묵은 결코 나를 외롭게 만드는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맑게 정하는 아주 고귀한 마음 공부이지요. 입을 조심스럽게 다물 때 비로소 귀가 열리게 되고 그 귀가 열려야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른 것들의 마음속 아픔이 내 눈에 환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갑을 넘긴 우리네 삶은 내 이야기를 실컷 하는 기쁨보다 남의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보는 평온함이 훨씬 더 크고 귀한 법입니다.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5가지 귀한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찬찬히 실천하신다면 나의 벗들의 노년은 결코 쓸쓸하지 않고 따뜻한 기쁨이 가득하며 혼자나 외롭지 않고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정에서 비추는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이 늙은 교수가 진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